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LC 총평을 맡은 한나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시험 잘 보고 오셨죠? 과연 얘네들이 연말에 어떤 난이도를 좀 낼까 저도 궁금했는데, 제가 항상 시험장 가서 파트 1부터 딱 풀면 얘네들이 그 기복이라는 거를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1이 너무 어려우면 파트 2는 조금 괜찮고, 파트 3 조금 올라가고, 파트 4 내려가고. 그래서 보통 LC는 파트가 4개니까 2개는 조금 어렵게, 2개는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LC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많이 봐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답을 맞춰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평가해드리면, 사실 제가 상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트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골고루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파트 1을 제가 상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중상으로 할까 상으로 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파트 1은 한 문제 틀린 분들이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원래 파트 1은 6문제를 다 맞추고 출발하는 파트가 거의 이제 룰이잖아요. 토익의 룰인데, 내가 하나를 틀렸다? 나 확실히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 어려웠던 거예요. 평소에 이제 한 뭐 700점 나오신 분들도, 아마 800점 나오신 분들도 뭔가 오늘은 뭔가 헷갈리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뭐가 헷갈렸는지 이따가 좀 보고요. 파트 2는 왜 중상이라고 했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 솔직히 무슨 중이냐, 그냥 상인데 파트 2 너무 어려웠는데 하신 분들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약 절반 정도, 절반 한 이상, 한 70%는 좀 쉬운 문제가 많았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많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30%에서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퉁쳐서 진짜 어려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원래 디폴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 익숙해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자, 파트 3는요. 누가 봐도 어려웠어요. 네. 제가 거의 모든 세트를 다 이따가 봐드릴 텐데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볼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다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파트 3는 아주 어려웠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도 이제 느꼈죠. 너네 설마 파트 4까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파트 1, 2, 3 정말 나 충격받았는데도 그러진 않겠지. 다행히 중간이었지만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좀 쉽지 않았죠. 특히 직관적으로 패러프레이징 없이 바로 풀리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파트 4도. 왜냐하면 도표 문제가 또 까다로울 수 있고, 의도 문제가 평소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난이도가 좀 올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1은 2명 이상 나오는 사진이 많았어요. 둘이서 꼭 나와요. 아니면 4명.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얘가 이건가 이게 저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었고, 파트 2는 뭐 늘 그렇지만 평서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몇 문제 나왔는지. 변칙 응답. 사실 근데 새로운 게 없어요. 매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파트 2는 여기에 아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파트 3는 일단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대화가 짧고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치고 빠지고 하지 않으면 1번에서 고민하다가 어느새 2번 날아가고, 2번 고민하다가 어느새 3번. 타이밍이 약간 호흡이 빨랐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 문제는 요즘 어렵게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직업 문제는 첫 번째 나오는데, 얘가 로이어인가? 아티스트인가? 테크니션인가? 세일즈인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직업 문제도 쉬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의도 파악 문제는 아시다시피 큰 따옴표, 인용 문제가 되겠고요. 늘 파트 3에서는 2문제, 파트 4에서 3문제 나오는데 어렵죠. 워낙 어려워요. 자, 파트 4도 속도가 역시 빨랐어요. 다행히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애들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시각자료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으로 한번 넘어가서 사진을 좀 봐보죠. Use a tool. 토익에서는 이런 도구나 연장 이런 거를 다 그냥 합쳐서
툴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큰 거 말고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정도는 보통 툴이라고 합니다. 뭐 머신 해도 되지만 보통 부피가 큰 거 작은 거 다 가리키고요. 툴 그러면 본인이 손에 쥐고 작업할 수 있는 막 톱질을 한다든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어려웠던 이유가 파트 1이 제가 아까 말했죠. 2명 이상에서 나오면 뭔가 좀 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때는 주어와 동사의 호응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One of the women is 그럼 여자 한 명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a man 남자 한 명이 행동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람이 좀 많지만 둘이서 이렇게 야외죠, 야외.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아웃도어를 걷고 있어요. 아웃도어랑 안 어울리는 게 이 친구예요. 만약에 some people are walking down the aisle를 듣는 순간 이미 사실 얘는 아닌 겁니다. 얘는 인도죠. 인도, sidewalk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일단 아이를 들리는 순간 마트 통로, 어디 실내 복도 이런 데 아닌가? 맞습니다. 아웃도어랑 전혀 안 어울리죠. 그쵸? 차라리 아웃도어 같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문을 잡아주고 나머지가 막 이렇게 나가요. 네. 이런 사진은요. 얘 빼고 다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one of the men만 집중하면 돼요.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One of the men is holding a door open. 네, 젠틀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꺼내고 있어요. 그럼 보통은 a man is taking a box from a shelf.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세상에 a man is facing a box. 굉장히 생소하게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친구랑 마주 볼 때 페이싱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진짜 신박하지 않아요? 어떻게 페이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쵸? 그래서 페이싱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앞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없죠? 박스를 그쵸? 앞에다가 보통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랑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싱은 보통 이 포지션, 마주보는 포지션을 말하고요. 얘 옆에 막 헷갈리게 만약에 뭐 여기 복사기를 쓰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내 시선은 당연히 복사기는 쓰는 여자 쪽으로 얘가 더 전경에 나왔으니까 복사기 쓰는 여자에서 나올 거야 라고 편견에 갇혀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백그라운드처럼 나오는 박스를 꺼내고 있는 그 사람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언제나 여러 명이 나올 때는요. 주어와 동사의 정확한 일체가 될 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경 사진은 매달 나오죠. 이번에 한 문제 나왔는데 이때는 상태 표현을 많이 아셔야 돼요. 풍경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면 동작이 나오지 않아요.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는 동작이 아니라 이 수로, 운하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a canal flows라고 할 수 있죠. 흐릅니다. 아니면 알려드리면 runs가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달리다가 아니라요. 보통 앞에 사물 runs 그러면 그게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음 조심. canal. 뒤에 액센트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고 계시면 참 좋겠고. 자, 어쨌든 파트 1은 오늘 어려웠던 이유 정리하자면 일단 사람이 많은 사진이 많이 나와서 평소에 만만하게 봤던 애들도 좀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파트 2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세거든요. 열심히 세와요. WH가 11문제 나왔구나. 25문제에서 11개는 약 조금 절반에 못 미친다. 뭐 절반이라고 퉁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이 다 맞추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파트 2 오늘 너무 어려웠어. 아마 여기서. 네, 아마 평서문에서. 그리고 간혹 등장했던 yes, no 의문문의 회피형 응답에서 아마 그래 어려웠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파트 2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까먹어요. 파트 1은 그림이 기억나요, 이미지가. 파트 3, 4는 보기가 기억이 나고 도표 문제 그림이 기억이 나거든요. 눈과 귀의 콜라보기 때문에 뭔가 눈의 심상에 맺히는 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 2는 100% 청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취는 그 자리에서 휘발돼 버려요. 한마디로 파트 2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100% 청취이기 때문에 직청직해가 되지 않은 이상 100% 여러분이 기억해내기가 힘듭니다. 즉 파트 2는 쉐도잉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LC 쉐도잉 하시는 거는 거의 파트 2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려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파트 2 쉐도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 솔직히 여러분 평서문은 단독 챕터 치고 5개면 진짜 인기가 많은 거죠. 솔직히 그쵸? 다른 애들 보세요. 얘는 2문제 나오고 뭐 후는 2문제, 뭐 외열 1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혼자서 5챕터나 5문항이나 나왔기 때문에 평서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투자를 한지 아시겠죠? 왜냐면 파트 2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평서문은 제가 봤을 때 딱 3개거든요. 정보를 말해주거나 뭐 사실 비슷하다고 칠게요.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거는 정보를 약간 TMI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같이 볼게요. 정보를 말해주거나 부정적인 거, 문제가 생기거나 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긴 없지만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의견. 내 생각에는 이 영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신상품 잘 안 팔릴 것 같아. 의견. 네. 그래서 보통 평서문 하면 뭐다? 3가지.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말하거나 문제를 말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답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Dr. Kim's office is on the 3rd floor. 정보죠. 그 사람 사무실 3층에 있어요. 알고 있네요. It's located across the hallway. 그거 복도 가로질러서 있잖아요, 바로. 저도 알아요. 부가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아는 척한다. 정보를 보탠다. 라고 보시고요. We intend to add more participants. 우리 참가자들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intend to는 뭐냐면 plan to,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있잖아, 저기 그 참여자들 좀 늘리려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상해보세요, 여러분. 부가 정보. 야, 우리 참여자들 좀 늘리려고. 한 15명 정도 어때? 15명 정도 더 오는 것 같던데? 더 보태주죠. 그렇죠. participant를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생기면요. 이 식물 있잖아. 좀 더 큰 넓은 곳에다가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bigger pot. 화분이죠, 화분. 옮겨야 될 것 같아. 문제점이에요. 왜냐면 지금 왜 문제점이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 식물이 너무 끼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개선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 꽃집 오픈한 거 알지? The flower shop is open 하면은 거기 가서 팥을 사와. 가 되겠죠. 해결을 해주는 거겠죠. 평서문은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딱 듣고요. 연습을 하세요. 첫 번째, 이거는 의견을 말했냐? 아니면 TMI, 정보를 줬냐? 아니면 뭔가 문제를 암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또 더 알려드리면 평서문 말고 yes, no 의문문이라고 있어요. yes, no 의문문은 말 그대로 답이 응, 아니로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있는데 일반 의문문이란 뭐냐면 조동사가 맨 앞에 튀어나오면 일반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뭐냐면 뒤에 꼴랑지 붙으면 isn't it? Isn't it? Aren't you? 이렇게 꼴랑지가 붙으면 부가 의문문이 되는데 공통점은 했어 안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기야 아니야 yes no로 대답해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won't 이게 아니라 will the event be held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는 거랑 won't the event be on the 이렇게 가는 거랑 약간 달라요.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이벤트가 세컨 스트릿에서 열리면 예스고 안 열리면 노.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뉘앙스를 조금 아셔야 돼요. 뉘앙스. will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 질문입니다. 나 궁금한데 그 행사 세컨 2번가에서 열리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won't는 내 생각이 어긋나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 행사가 세컨 스트릿 아니었나? 아닌가? 좀 자신이 없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확신이 약간 흔들리는,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대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줘요. The place is undergoing renovation. 그러니까 원래 세컨 스트릿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 중이래. 공사 중이래. 그래서 그 이벤트가 세컨 스트릿에서 안 열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뭐다? 부정 의문문,
not이 추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금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은 왜 그게 반대로 일어나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점수 잡는 Hackers.